화상 입은 적 있나요? 있죠. 그 삶은 계란 찜기에서 들다가 처음 쓰는 찜기라 가지고 잘못 들었는데 스팀번 입었죠. 스팀번. 몇 도 화상 입었나요? 한 0.2도 정도. 0.2도. 한 0.2도 화상. 그냥 발개지다 말았네요. 바로 물었어. 제가 얼마 전에 화상을 입었는데 어떻게 입었냐면은 볶음밥 해 먹다가 밥알이 흘렸어요. 그 밥알 닦다가 프라이팬에 손이 닿았어요. 그래서 이도 화상을 입었거든요. 물집 네. 잡히는. 전 요리할 때 가끔씩 화상을 좀 입었던 것 같아요. 다행히도 뭐 화상을 입어가지고 응급실 가본 적은 없어요. 여태까지 살면서. 근데 제 기억으로는 응급실에서 일하면서 화상 환자가 좀 많이 왔거든요. 나 어제도 한 두세 명 받았는데 어느 정도 많이 오는 편인가요? 배인 상처보다는 좀 덜 오고 변비보다는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어떤 케이스들이 많이 오나요? 라면 국물 화재도 있겠지만 일렉트로닉 번도 있고요. 전기에 의한 화상. 예, 뜨거운 기름 그런 거 많고 냄비 그런 거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열을 다룰 때가 음식할 때 말고는 딱히 열을 다룰 일이 크게 저는 별로 없어요. 없죠. 제 기억으로는 화상 범위가 좀 클 경우, 그리고 통증이 많이 심한 경우, 아기들. 그렇지, 애기들. 애기들은 뭐 상관없이 일단 데이면은 그냥 다 데리고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여름 휴가철에 땡볕에 제 피부 타가지고 고등학교 때 땡볕에 돌다가 피부가 진짜 완전 벗겨질 정도로 막 탄 적이 있었거든요. 그걸 겪고 난 뒤로는 휴가를 가고 싶지도 않고 간 적이 없어요. 통증이 심했는데 그때도 응급실은 가지 않았거든요. 근데 간간히 여름철 되면은 그렇게 해서 응급실에 오시는 분도 있고 그 피부 탄 게 보통 1도 화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물집까지 잡힌 분도 아주 가끔 왔던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햇빛에 구워졌다고. 얼마나 즐겁게 휴가를 즐기신 거야. 그냥 나도 모르게 자다가 좀 그러지 않았을까. 그랬겠지. 1도랑 2도의 차이가 뭔가요? 물집. 물집의 여부. 2도도 또 나뉘잖아요. 표재성, 심재성. 네. 이렇게 나뉘고 네. 3도도 이렇게 있는데 주변에 화상 전문병원이 있거나 아니면은 곤약 외상센터가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그냥 바로 보냈던 것 같은데 환자 문의가 오면은 3도 본 적 있나요? 우리도 그냥 바로 보냈던 것 같아요. 화상 전문이 아니라서. 2도일 경우에도 표재성인 경우가 많아요. 또 심재성인 경우에는 화상 부위 피부가 창백하고 통증이 약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화상 입어서 오는 분들 중에 그런 경우가 거의 없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화상을 입으면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뭔가요? 쿨링.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쿨링을 하기보다는 응급실에 가장 먼저 오시더라고요. 뜨거운 국물 같은 경우에는 옷에 물이 이렇게 묻으면은 책달아 묻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뒤늦게 오면은 이미 물집은 다 잡혀있던 상태라서 벗기면은 물집이 같이 벗겨지지 않을까. 장력 같은 게 생겨가지고. 네. 그래서 소름 돋아 씨. 그런 경우에는 바지 같은 경우에 바지를 좀 잘라가지고 환복을 좀 했던 그런 경우도 있고, 이렇게 화상을 입고 옷이 젖으면은 우리가 추울 때 겨울에 이 물에 젖으면은 옷을 바로 벗으라고 막 얘기하잖아요. 화상 입었을 때도 최대한 그걸 빨리 벗는 게 중요하다. 물론 사회적 무리가 있지 않은 수준으로 벗어야 되겠죠. 약간 좀 요렇게 이 쿨링이 중요한데 신규 때는 업무가 능숙하지가 않잖아요. 네. 이것저것 여러 개 생각하기도 힘들고, 한 개를 가르쳐주면 10개를 아는 게 아닌 한 개를 알려줘도 한 개를 알까 말까 그런 순간이 있어요. 그래서 환자가 오면은 바로 해야 되는 게 쿨링이잖아요. 네. 쿨링을 할 때 준비되는 게 드레싱 그 세트에다가 거즈를 쌓고 냉장고에 있던 생리식염수를 부어가지고 환자 환부에다가 빨리 그 쿨링을 적용하고, 그리고 쿨링하면 물 떨어지잖아요. 네. 밑에 그 물 흡수할 수 있게 포를 받쳐주고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것까지 할 생각이 안 됐어요. 그래서 환자 그 정보만 딱 조사해가지고 딱 오면은 환자가 있는데 쿨링은 들어와서 하는 그 구역이 있거든요. 빨리 데려가서 쿨링해라고 해가지고 혼났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 이런 센스가 필요하다는 거죠. 환자분들은 생활하시다가 화상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바로 쿨링을 할 만한 게 흐르는 물에 하거나 아니면은 집에 얼음이 있으면은 얼음에다가 물을 섞어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집에서 하는 경우에는 그게 최선이지 않나. 일단 쿨링 먼저 해주고 응급실에 와도 늦지 않아요. 솔직히 병원에 와도 맞아요. 뭐 하는 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쿨링이 제일 중요하다. 집에서 쿨링하고 오는 걸 추천해요. 병원 왔는데 환자 쌓여가지고 진료 못 받고. 얼음 얘기했잖아요. 얼음을 직접 대면 안 좋대요. 맞아요. 얼음 주머니에 있으면 제일 좋고, 주머니가 없으면은 얼음을 봉지에 넣고 물을 채워가지고 겉에 수건을 한번 싼 다음에 한물을 깨끗하게 씻고 그 위에다 대주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피부 손상을 입힐 수가 있고 혈관이 수축돼가지고 피부 재생에 필요한 혈액순환에 방해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한번 냉동했던 돼지고기, 그냥 냉장만 했던 돼지고기 맛도 조금 차이가 있고 식감도 차이가 나잖아요. 네. 특히 구울 때 핏물이 더 많이 나오고 맞아요. 그 정도의 피부 손상 느낌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어릴 때 우리 열나고 감기 걸리고 하면은 이마에다가 수건 대줬잖아요. 금방 미지근해져요. 그런 것처럼 좀 미지근해지면은 빨리 그걸 찬 걸로 다시 교체해주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 제가 얼마 전에
이번에 우연히 화상 입었을 때 그때 썼던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했어? 쿨링을 빨리 해야 되잖아요. 제가 컵에다가 네. 항상 얼음을 올려놔요. 네. 이 텀블러에 딱 맞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 얼음을 딱 꺼내가지고 여기 그릇에다가 딱 놨어요. 그래서 찬물에 딱 넣고 딱 넣어놨어요. 손을. 얼음에 대든 말든 그냥 넣어놨어요. 재생이 안 돼 그러면 재생이 그때는 이미 통증에 이성이 많이 돼가지고 통증이 먼저였어요. 뭐 재생 뭐 상관없다. 어차피 손인데 물이 찰수록 통증이 사라지는 거예요. 살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손보다 작잖아요. 네. 사이즈가. 흐름이 안 생기니까 한쪽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미지근해지는 게 안 느껴졌어요. 그냥 이렇게 놓고 있다 보니까 이게 샤브샤브처럼 이렇게 나눠서 네, 반반. 허거 마냥 이렇게 차니까 여기가 감각이 조금 둔해지거든요. 네. 그럼 찬지 안 찬지 몰라요. 반반해가지고. 그거 어떻게 알았냐면은 여기가 점점 아파오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딱 만져보니까 여기 미지근하구나. 그래서 이렇게 한번 싹 해줬죠. 네. 우리 목욕탕 가면은 어른들이 뜨거운 물 막 해놓잖아요. 네. 어른들 딱 나가면은 찬물 딱 틀러 가잖아요. 네. 찬물이 그 찬물 틈 주변만 딱 시원해요.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막 휘저어줘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막 휘저었죠. 네. 그거 하니까 진짜 확실히 통증이 점점 좋아지더라고요. 근데 네. 이거를 차니까 네. 30분이고 1시간이고 하기가 힘들잖아요. 동상 걸릴 것 같고 막 그러잖아요. 저는 너무 아파가지고 여기가 손을 좀 잠깐 뺐다가 통증이 좀 오는 것 같다 하면 다시 넣고 이렇게 반복을 했어요. 그 짓을 한 2시간 좀 하니까 통증이 조금은 가시더라고요. 아파서 진통제도 먹었어요. 네. 근데 진통제는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우리도 생각해보니까 화상에 크게 막 진통제를 막 처방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일단 쿨링이 우선이라서. 그냥 얼음에 댔던 이유가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이성이 마비된 것도 있고 제가 술, 담배도 안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 정도 일탈쯤은 좀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했어요. 난 화상 나면 나 존나 아프네 이렇게 쿨링을 안 하고 담배. 진통제를 먹는다고 극적으로 좋아지지가 않아요. 환자분들한테도 진통제를 보통 센 걸 좀 주거든요. 트라마돌이라고. 네. 계속 아프다면 진통제를 돌아가면서 줘요. 근데 그걸 준다고 극적으로 좋아지지 않더라고요. 항상 봤을 때. 이제 이런 걸 좀 참고하면 쿨링이 진짜 최고의 진통제예요. 그래서 쿨링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게 아닌가. 진통제 같은 경우에는 약간 통증 경감. 원래 진통제가 통증을 없애주는 것보다 통증 경감이라고 좀 편하게 맞잖아요. 그래서 이걸 주면은 통증이 사였다면은 한 2, 3쯤 되지 않을까. 통증은 남아있지만은 찝찝하게 네. 남아있는 통증이 만족이 썩 되진 않는. 네, 그렇죠. 네. 보통 통증이 없어져야 진통제 들어갔구나 만족하잖아요. 살겠네 이런 느낌 나는데. 소독을 하고 봉지를 덮어놨거든요. 근데 다시 아파오더라고요. 보통 환자들 오면은 드레싱을 하고 나서 붕대 감고 이제 그 위에 얼음 주머니를 보통 안 대주잖아요. 네. 어떤 환자 같은 경우에는 그 위에다가 얼음 주머니 대주니까 그제서야 통증이 좀 괜찮았다 그러더라고요. 이도화상 같은 경우에는 물집이 생기는데 그거를 굳이 터뜨리진 않더라고요. 자연적으로 터지면은 뭐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데 네. 일부러 터뜨리진 않더라고요. 물집을. 감염 문제도 있고 그렇죠. 100% 오픈된 상처고 일상적으로 많이 뭐 쓰는 그런 부위이기도 하고 하니까 감염에 노출될 위험이 높잖아요. 터지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은 굳이 터뜨리지 않는다. 뭐 누구는 또 생각해보니까 병원이니까 멸균적으로 소독 다 해가지고 나 멸균적 터뜨리면은 상관없지 않느냐. 그러면은 그 멸균적으로 소독하는 거에 대해 더 신경을 써야 돼요. 안 터지면은 그냥 이렇게 대충 하면 되는데 터졌다? 멸균적으로 꼼꼼히 안 닿게 이렇게 막 해가지고 해야 돼요. 근데 아마 집에서는 뭐 다 물이 터뜨리고 할 거예요. 약간 좀 여드름 같은 거거든. 좀 짜고 싶거든요. 욕구가 맞아. 생겨요. 맞아. 이도화상 같은 경우에는 범위가 큰 경우도 있잖아요. 큰 경우에는 전문 병원으로 당장 어떻게 빨리 보내는가. 그렇죠. 그런 거 환자 왔을 때 그런 거 고민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환자가 어지럽다면서 창백해지고 막 쓰러지려고 하는 거예요. 일단 침대에 눕혔죠. 그때 의사 선생님이 처방을 막 내주는 거예요. 그때 과거에 배운 게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범위가 넓을 경우에는 탈수의 위험이 있다. 이제 물집으로 체액이 빠져나가니까 그렇죠. 탈수가 되는 거죠. 탈수되면은 몸에 도는 혈액량이 좀 줄어들 거고 그로 인해서 뭐 쇼크가 온다구나. 혈압이 막 떨어지면서 막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수액을 막 딱 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전원을 보냈던 그런 기억도 있었는데 화상 드레싱 종류도 하이드로겔을 많이 쓰더라고요. 1도 화상일 경우에 그런 걸 많이 썼던 기억이 있어요. 2도 같은 경우에도 한날 그걸 썼는데 화상 소독을 하고 다음 날인가 아니면 이틀 뒤에 오라고 하잖아요. 네. 금요일에. 근데 그걸 붙이고 갔는데 어떻게 외과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뭐라고? 앞으로 이걸 좀 쓰지 말아 달라고. 하이드로겔이 접착제에는 묻어있는 게 아니지만은 붙어있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우리 마스크 그 뭐라 해야지 콜라겐 팩이라 해야 되나? 그 겔 팩처럼 그러면서 이렇게 벗겨졌다. 그런 게 있어가지고
있어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은 뻔실들을 일단 처음에 해요. 해서 쿨링을 30분을 해. 그럼 뻔실들을 제거를 해. 그 다음에 저희는 뭐 꺼즈라든지 이런 걸로 다시 하거든요. 그때는 아마 안에서 불어 터져가지고 그 뒤로는 이도 화상이 오면은 무조건 그 하얀 색깔 실땡땡이라는 약이 있어요. 그게 1도 같은 경우에는 하이드로겔 그런 제품들이 아주 극적으로 효과가 있었던 걸 느낀 게 어떤 경우였냐면은 몸이 타서 온 사람들, 햇빛에 타서 온 사람들, 네네네.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잘 때가 제일 문제예요. 그렇지. 피부에 닿으니까 돌아 누울 때마다 아프고 생각만 해도 싫어. 누워 있으면은 등에 열기가 계속 이렇게 밑에 받쳐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게 점점 열이 올라가면서 네. 아픈 거예요 또. 네. 못 자고 이렇게 밤에 오신 분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붙여주면은 시원하거든요. 그렇지. 통증이 진짜 가신 느낌 들어요. 직원이 타가지고 목이나 팔이나 붙였는데 그걸 하루 붙이니까 다음날 싹 나와가지고 좋다고 하더라고요. 좋은 점이 옷에 안 닿게 막아주는 역할도 하고 그게 쿠션감이 있거든요. 두께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걸 하면은 통증이 많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눌리지 않으니까. 일단 밀착돼가지고 이렇게 마찰이 안 생기니까. 근데 이게 가격이 상당히 비싸요. 사이즈가 뭐 10 곱하기 10, 20 곱하기 20, 그리고 뭐 얼굴용 사이즈도 있고 막 네. 하는데 비용이 작은 거는 1만 원대, 큰 거는 뭐 3만 원에서 5만 원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돈값 하는 것 같아. 하루 만에 어떻게 싹 나와 이걸. 값 하는데 탄 거는 범위가 크잖아요. 네. 팔 한쪽만 해도 10 곱하기 10으로는 부족해요. 그렇지. 이 정도 하는데 일단 기본 한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들어요. 좀 이걸 다 비싸지네. 커버하고 등 다 하면은 돈 10만 원 깨지는 거 기본이거든요. 한 20만 원 넘게도 기본 나올 거예요. 화상 전문 병원이 왜 따로 있는지 알겠네. 유지가 되는구만. 상당히 비용이 네. 세요. 이 하이드로겔 드레싱을 하면은. 얼굴 탄 거는 그냥 밤에 잘 때 저 수분 크림 중에 알로에 크림 있어요. 알로에 그냥 해 그냥. 난 그걸로 다 나왔어. 그냥 하이드로겔도 팩 같은 느낌이에요. 팩. 맞아 맞아. 근데 이도에서 왔을 때는 이제 그런 일도 있었고 하니까 겔 드레싱 안 하고 은 섞여 있는 그런 항생연고라 해야 되나? 그게 항생 효과도 있으니까 쿨링보다는 이제 감염에 초점 맞춰가지고 좀 네. 더 하지 않았나. 일단은 쿨링도 중요하니까 그 연고를 항상 냉장고에 넣어놨어요. 시원하게. 아 일석이조구만. 멸균적으로 쓰기 위해서 일단 덜어서 쓰고 네. 개봉 일자 또 이렇게 기록해 놓고 개봉 일자가 지나면은 뭐 폐기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좀 썼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쓰면 문제가 쿨링이 잘 안 되니까 나중에 그렇지. 한순간이잖아 그냥. 이걸 바르고 시원하다 하는데 몸에 체온도 있고 여기다 열기도 나고 거지로 덮고 붕대를 감잖아요. 그러면 열기가 안 빠져나오고 여기서 계속 갇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악으로 깡으로 버티고 참으면은 몇 시간 뒤에 괜찮아요. 눈 같은 경우에도 화상으로 분류하는지 모르겠는데 한 네. 번씩 그 용접. 용접해가지고 눈 아프다 해서 오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야간에 마취할 때 이도카인 쓰잖아요. 이도카인 안약이 있어요. 그 안약을 넣어주면은 세상 처음 태어나는 사람처럼 아 이제 좀 보이네 하면서 막 눈물을. 엄청 극적인 순간이 연출이 돼요. 근데 그게 넣자마자 바로 효과 나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게 진짜 심한 경우에는 그걸 넣고 약효가 돌 또한에만 괜찮고 약효가 가시면은 다시 아픈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게 하루에 넣는 양이 정해져 있거든요. 저희는 그거 너무 많이 쓰면 안 돼서 안 드려요. 용접할 때는 모르는데 밤에 잘라고 하니까 눈이 엄청 따가워서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 저는 그냥 용접하다가 바로 온 줄 알았는데. 아니야. 꼭 밤 시간대에 와. 자려고 하니까 갑자기. 그래서 히스토리를 보면은 오늘 낮에 용접을 하다가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저는 그 딱 보고 밤에도 용접을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야. 호흡기 화상 같은 경우에는 화재 현장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재난 상황이에요. 진짜 화재 같은 경우에는 한 명만 오진 않거든요. 그렇죠. 건물 째려 막 와요. 그런 경우에는 119에서 환자 신고를 받잖아요. 보통 소방서에서 불 끌어야 되니까. 네. 그런 경우에는 119에서 좀 환자를 배분해가지고 네, 보내기도 맞아요. 하더라고요. 근데 심한 화재 노출된 건 아니고 혹시나 모르니까 오는 경우도 있어요. 화재 현기를 마시고 오는 경우에 보통 신목소리를 나거나 아니면은 기침할 때 좀 검은 색깔 뭐가 좀 나온다거나 이미 얼굴이 수검댕이로 오신 분들도 있고. 네, 목이 아프다 막 하는 경우도 있고 검사도 하잖아요. 일산화탄소 검사도 하고 그래서 호흡기 문제도 있고 하니까 산소를 일단 좀 많이 줬던 것 같아요. 산소 수치가 정상으로 나와도 일산화탄소 수치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산소를 좀 많이 줬던 것 같아요. 고농도 산소 치료를 하죠. 여건이 되면은 고압산소실 네. 운영하는 곳이면은 거기서 좀 치료를 하기도 하고 그게 좀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 도입하자 해야 되는데. 근데 그 드리는 비용이 그렇지. 장난 아니더라고요. 맞아. 유지비랑 그런 것 때문에 못하는 병원들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웬만한 큰 병은 아니면 그렇겠네요. 큰 병원도 환자 수가 손익분기점이 될 만큼 환자 수가 유지가 안 되니까 철수하는 그런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환자가 좀 왔으면 좋겠는 그런 걸 좀 기대하는 거 있잖아. 아니야. 그럼 안 돼. 건강하고 사고가 안 나야지. 이런 모습이 좀 있어요. 맞아. 자,
저희가 이 멋진 장비를 구했습니다. 고산소. 약간 좀 상조같이. 마케팅을 좀 신경 쓰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전국구로 딱 수비를 내려가지고 여기 고압산소실 있으니까 전국에 있는 환자 여기로 딱 오면은 그 수요가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 한 지역으로 오면은 수요가 없는데 전국으로 넓히면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은 고압산소실이 좀 미용적인 측면도 있고 네. 또 운동선수들 보면은 회복할 때 고압산소 산소, 맞아, 탱크에서 맞아. 하잖아요. 그런 것도 마케팅 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는 의사 없어? 섭외를 좀 해서. 응급실에서 보통 하는 게 파상 부위를 시원하게 해주는 게 먼저고 필요하면은 소독을 좀 진행하고 네. 파상풍이나 하생 주사를 좀 주는 주죠. 경우도 있고 네. 좀 아프면 진통제를 주기도 하는데 진통제는 크게 잘 모르겠고 일단 진통 효과가 가장 좋은 거는 쿨링이다. 쿨링이다. 범위가 크면은 탈수 위험도 있기 때문에 수액을 좀 주기도 한다. 그리고 이후에 외래를 다니면서 아니면은 좀 큰 경우 병원 케어가 필요하다면 입원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에는 외래를 다니면서 소독받고 외래에서 언제다 한 번 더 와라. 그렇게 또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안 와도 된다 하면은 그때 외래를 오는 걸 중단하고 그 이후에는 흉터 관리에 들어가겠죠. 흉터 관리를 위해서 성형외과에 가서 좀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우리는 화상이면 무조건 다 성형외과. 체계가 확실하네요. 네, 무조건 성형외과 팔로.